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나눴습니다. 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겠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전 세계를 향해서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7월 8일까지 일단 그 관세 폭탄이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7월 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계엄령과 탄핵 정국 속에서 이 대통령이 부재했기 통치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협상이 다른 나라보다 좀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출발하자마자 그동안에 미뤄진 숙제, 미국의 이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한미 간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짜낼 것인가. 뭐 그런 점에서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바로 지금 이 관세 무역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각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대목이 지금 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행정부가 협상 중인 국가들에게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정부는 약간 그 시기를 미루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국이 요구한 최선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좀 조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문제를 제기는 해놨는데 크게 마무리되는 데는 없고 물가는 혼란스럽고 국제 관계도 안 좋으니까 속도를 좀 빨리 하자 그러면서 일단 관세 유예 협상 시한은 7월 8일까지지만은 그 이전에 각국이 패키지로 우리 어떤 것을 요구한다,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6월 4일까지 내라 해서 이미 각국으로부터서 협상에 대한 기본 방침을 미국이 다 제출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거가 6월 3일 날 있었고 그 이후에 6월 4일 날 대통령이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기 6월 4일 날 제출하는 대상 국가가 아니죠. 사실 아직도 이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내각도 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좀 예외 조항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늦어도 금주 또는 다음 주까지는 한국의 새 정부도 협상에 대한 기본 운영 방침이나 어떤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네. 마스터 플랜을 내라라고 지금 물밑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과 미국이 관리들끼리의 그 테크니컬 실무 협상은 2번 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번 정도는 협상을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당초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늦게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설득을 해서 좀 꼼꼼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협상 카드를 통해서 잘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요즘에 뭐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정말 이렇게나 올랐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좀 봐야겠죠. 네, 정말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좀 해도 너무한다.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12월 3일 2024년이죠. 그 당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이 번복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통치권 고리된 상태가 야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돕고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품 가공회사 예. 다른 물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공업제품이라든지 특히 국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가공식품, 그러니까 식품 원료를 들여다가 가공하는
이를테면 뭐 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만 되는 이런 가공식품 가격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정부의 그동안의 과도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한덕수 최상목 당시 경제팀들이 이것 좀 제동을 걸 수도 있었는데 별로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공식품 제조 유통 회사들이 과도 정부를 우습게 알고 공권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공식품 회사들이 마이웨이 가격을 계속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 가격을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사실 계엄령 상황 속에서 통치권 누수 이 상황에서 물건 값을 마구 올려놓자 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네. 자, 지금 그래픽 한번 보세요. 반년간 그러니까 계엄 정국 속에서 초콜릿 10.4%, 커피 8.2%, 식초 7.7%, 빵은 6.3%, 라면도 4.7% 올랐는데요. 라면이 올라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원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또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일부 제품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식품회사의 횡포고 우리나라 식품회사가 몇 개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예.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기다가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들이 거의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요. 가격 조금 올리면 매일같이 소비자 단체들이 고시하고 운동도 해야 될 텐데 지난 6개월간 이런 생필품 가격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 단체에서 가격을 고시한 적도 거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새 정부가 이번에는 그동안에 6개월 올렸던 거 이거 원인 조사를 해서 좀 원상으로 원인이 없다면 좀 돌렸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독과점 체제 좀 해소하고 신규 기업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촉진하고 특히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도 활동을 좀 정부 예. 차원에서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다 더 입체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가격 인상 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 저희가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건데 네. 다만 궁금한 것은 계속 강하게 말씀은 해주시는데 기업 입장에선 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회사별에 따라서는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올린 회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요. 지금 라면 값이 현재 한 개당 2,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요. 라면 값이 2,0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예. 라면 한 그릇 먹으려면 5,000원이 더 넘어갑니다. 밖에서 사 먹는 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 번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가면 도미노 효과. 그러니까 원가 10% 오르면 판매 가격 20% 오르고 또 가공해서 그것을 음식으로 조리해서 파는 음식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대목에서 시장에 우리나라의 수요와 공급 원칙이 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가격을 일일이 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르도록 시장 자유를 유도해야 되겠지만 예. 최근 6개월간은 아예 정부 공권력이 무력화된 텀을 타서 이 라면 회사, 빵 회사 이런 데 가격을 좀 너무 올렸지 않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회사의 실적을 보면 순이익, 영업이익 예, 예. 이런 게 지난 6개월간 아주 급격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특히 이 식품 물가는 서민의 바로 예. 그 생계와 직결돼 있고 이것은 생필품 예, 예. 이런 면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요, 반면에 음식점 폐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10.4%였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나는 것에는 물가 상승의 이유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지금 라면 가격이 오르니까 라면을 만들어서 파는 자영업자는 그 오른 가격만큼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최종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물건 못 사겠다. 아예 집에서 내가 그냥 만들어 먹고 말지. 예. 그리고 외식 문화가 지금요,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문화가 급속하게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단체적으로 하는 어떤 회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밖에서 먹기가 그러니까 이게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자에도 유탄을 맞게 예. 되는 물론 현재 자영업은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값 오르고 이런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 원료가 되는 가공식품 특히 라면 같은 회사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이 잘 돼서 엄청나게 대박을 내고 있는데 그 이익은 별도 계산하고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라면 값을 마구 올린다. 자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라면값 2,000원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김범석 기재부 차관 현재 사실상 최상목 부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사실상 장관 대행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가공식품 업체들이 정부 공권 여기 누수 틈을 타서 의도적으로 좀 많이 올린 것 같다. 정부의 고백입니다. 뭐 이런 대목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거예요. 다만 계란하고 닭고기는 지금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져서 예. 이게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것도 서민들의 먹거리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그에 따라서 예금은행들이 일반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는 대출에도 기준이 되고 예금에도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금은행들은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 잡으면 그냥 잡자마자 바로 따라 내려요. 대출금리는 잘 안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커져서 그렇죠. 은행들은 돈을 버는데 소비자들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밖에도 지금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재 예금을 뭐 특별히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지금 예금 금리를 높여줘서 예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다음 달에 더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선집행을 해서 예금을 더 내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일반 서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 돈 어디다 굴려야 되지? 굉장히 멘붕이 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금융 투자에 대한 좀 가이드도 좀 입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금 금리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라면값 언급해줬던 게 이제 오늘 아침에 비상경제 TF 회의였단 말이죠. 이 TF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무래도 뭐 추경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경제팀이 본격적으로 출범도 안 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전 장 차관들이 그대로 있고요. 다만 대통령의 비서팀들, 정책실장의 김용범, 그리고 경제수석의 하준경, 재정기획비서관의 유덕현 요 세 분만 지금 비서로서 옆에 앉아 있는데 현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생이 중요하다 해서 벌써 두 번째 타스크포스 민생경제대책 타스크포스가 열려서 예. 전 정부의 장관들이 지금 총출동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 민생의 부담을 줄여주느냐. 근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 좀 지나치게 높아진 일부 품목은 좀 손 좀 봐야 되는 거야. 물가가 오른 요인을 좀 진단을 하자. 그래서 거기 맞춤 대책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을 지난번 정부 과도 정부 때도 14조를 했어요. 근데 당초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추경이 35조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뭐 이것을 한덕수 또 최상목 팀이 14조로 줄였는데 요거를 늘리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고 특히 자영업자들 현재 빚도 갚아야 되는데 워낙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진작하자는 이런 다목적 포석을 쓰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대목은 추경을 해서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추경에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해버리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 이런 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경제 정책은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최고 지도자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타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TF팀을 열어서 그 장단점 현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게 뭐냐 이것을 좀 잘 좀 진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학 박사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경제 읽기 지대교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